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세무사입니다.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어떤 게 나으냐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업의 구조, 초기 비용, 주요 고객 등에 따라서 적합한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모두 개인 사업자 중 과세 사업자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동영상에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우선 개인 사업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후에 두 번째로 결정해야 할 것이 바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과세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 유형으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과세 방법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득세의 과세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세 사업을 하는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매출에 대한 부가세, 즉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매입에 대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각 매입건에 대해 건별로 공제받는 것이 일반 과세자이고, 업종별 부과율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매입세액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것이 간이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입 건별로 공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만큼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별로 없다면 매출세액 대부분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의 10%니까 매입세액에 따라서 부가세 부담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령 매출 5억의 음식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입세액이 하나도 없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5천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부가세가. 그러나 사업주의 주머니에 들어왔던 돈 중에서 5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그게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출의 70%만큼 실제 매입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매입세액이 3,500만 원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은 1,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매입세액의 규모에 따라서 납부할 부가세가 크게 달라지는데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부담감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과율이 5에서 30%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에는 10%, 기타 서비스업은 30%가 적용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매입세액과 관계없이 음식점은 매출액 대비 매입세액을 90%, 기타 서비스업은 70% 공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가세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음식점의 경우 납부세액이 매출액 대비 1%로, 기타 서비스업은 매출액 대비 3%로 줄어들게 되는데 일반 과세자에 비하면 부가세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앞서 매출 5억일 때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하나도 없다면 부가세가 5천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만약 간이 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이 하나도 없는 경우 음식점인 경우에 부가세가 500만 원이 되니까 그 차이가 실감이 나실 겁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의 수취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그 밖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을 추가로 받게 되면 납부할 세액은 이보다 훨씬 줄거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자 유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최대한 절세하면 납부할 부가세를 0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안 내면 최고 아닌가 하실 수는 있는데, 가령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비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초기에 세팅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때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라면 그 차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그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인테리어 등 초기 비용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현금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부가세 빼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이 경우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일반 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받고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가세를 냈다가 나중에 공제받는 거나 처음부터 안 내고 공제도 안 받는 거나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어쩌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사실 부가세 도입 취지 중에 하나는 거래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서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세를 공제받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행정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간편 제도이지만,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편법 탈세에 악용되는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한 것이고, 매입자는 적격증빙 불비로 비용 자체가 부인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와 대금 지급을 증빙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와 대금 지급에 관한 이체 등 금융 거래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카드 결제는 가능하므로 카드 매출 전표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납부할 부가세 부담이 큰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된 고객이 사업자라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즉 월 평균 매출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7월부터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간이과세자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겠죠. 기왕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연말보다는 연초에 개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